10시에서 이 물결 표시 있죠. 이걸 입력하면 됩니다. 12시 이렇게 하면 운동 2라고 구분상 해볼게요. 그러면 네, 얘가 임식을 해서 들어가서 보면 네, 10시에서 12시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네, 안녕하세요. 장종원입니다. 예전에 구글 캘린더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올렸는데요. 조금 더 이번에는 제 IT 50개 활용 팁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 10번째 순서가 돼서 또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거기서 추가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구글 캘린더 기능이 정말 많은데 이것만 사용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구글 캘린더에 모든 걸 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단위인데요. 이렇게 일 단위로도 볼 수 있고 주 단위, 월 단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건 단축키로 해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는 이렇게 월 단위로 봅니다. 네, 이제 제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지금 이 화면 제가 이제 블러 처리를 했는데요. 개인 정보가 없는 화면으로 가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12월 달 일정 이렇게 되게 바빠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학생 출결부터 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왼쪽에 있는 범주를 해당 영역만 이렇게 노출시키면 그렇게 또 복잡한 일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노션보다 제가 캘린더를 적극 추천하는 이유가 노션은 정리를 한 다음에 알람이 울리진 않지만 이렇게 구글 캘린더는 알람이 오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거든요. 11월 달도 보고 12월 달도 보면 뭐 학교나 제 개인 일정에 관련된 것들을 꼼꼼하게 적어 놓기만 하면 다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로 오기 때문에 너무 편합니다. 지금 더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지금 밑에 입력을 추가해서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체육 전담, 전담 시간표, 저희는 1학년이라서 격주로 오거든요. 그리고 뭐 전학공 모임, 또 제 강연 활동, 또 아들내미 방학, 뭐 여행 계획 다 여기다 써놓습니다. 이렇게 탁상 달력을 쓰는 것도 좋지만 탁상 달력은 그 책상에 앉아야만 일정 관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 삶과 직장이 중복되는 또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꼭 구글 캘린더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탁상 캘린더를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 디지털 도구로 일정 관리는 안 하신다. 저는 어떻게 보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일정 관리를 하실지. 이렇게 해도 되게 좀 빠뜨리는데 탁상 달력은 진짜 참고로 그냥 책상 위 인테리어 용도로 써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 여기 2023년 6월 달에 가니까요. 네, 제 일정이 거의 없네요. 네, 구글 캘린더의 장점입니다. 네, 구글 캘린더의 장점. PC와 스마트폰이 연동이 되죠. 그래서 아이폰도 되고요. 갤럭시 폰이 더 연동이 더 잘 되겠죠.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계열이니까요. 연동이 되니까 핸드폰으로 바로 보고 일정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일정을 잡거나 또 핸드폰 상에서 바로 일정 변경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갤럭시 스마트폰에 이제 그 기본 앱 중에 하나가 삼성 캘린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삼성 캘린더하고 삼성 워치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 구글 캘린더 정보가 삼성 캘린더로 넘어가기 때문에 삼성 워치로도 구글 캘린더의 그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캘린더에 그 삼성에 있는 이제 삼성 리마인더죠. 그 아이폰에는 미리 알림입니까? 그런 비슷한 이제 어플이 있는데요. 건망증 방지 어플이죠. 그래서 이 구글 캘린더와 삼성 리마인더가 삼성 캘린더에 연동이 돼서 삼성 워치로 오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손목에 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구글 캘린더의 단점은 무료입니다. 네, 무료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무료인데 뭐 기능이 있겠어 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최근 몇 년 동안 업데이트나 디자인 쪽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기대치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도 있는 것 같고요. 안 예쁘다. 색감 보면
되게 좀 칙칙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좀 칙칙하지만 그나마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 색상 정도를 이렇게 16진수 값으로 해서 뭐 컬러 코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색상 추천 사이트 되게 많잖아요. 그쵸? 거기 들어가서 이 코드 값만 넣으면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커스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단점을 좀 극복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구글 캘린더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핵심만 빠르게 요약하겠습니다. 단축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단축키가 DWM, day, 뭐 week, and week, 뭐 month 이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숫자로 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1번 누르면 하루 기준으로 보는 거죠. 하루 기준으로 보고 2번 누르면 이제 주 단위로 보는 겁니다. 주 단위로. 그 다음에 3번 누르면 월 단위로 보게 되고요. 그쵸? 4번 누르면 그 4일, 네,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4일을 보는 겁니다. 1번 누르고 지금 1일이죠? 6월 1일인데 4번 누르니까 말고 4가 4일이라서 이렇게 좀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5번 누르면 현재 6월부터 12월까지 이 칸에 채울 수 있는 일정을 표현합니다. 네, 그렇죠. 만약 일정이 빡빡하면 12월까지 표현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일정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충분하게 12월까지 표현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6번을 누르면 네, 전체적인 이 원력이라고, 그러니까 이 연간 달력이라고 합니까? 네, 이런 거 볼 때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 이런 거 볼 때 그냥 이거 눌러가지고 막 여기서 이렇게 막 화살표 눌러가면서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구글 캘린더 실행하셔서 6번 단축키를 누르면, 네, 뭐 단축키 안 누르더라도 여기 보면 연도로 들어가거나 Y, 네, 또 Y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번까지 하면 헷갈리니까. 물론 1, 2, 3은 좀 되게 쉽잖아요. 그쵸? 1, 2, 3, 4까지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1번은 제일 첫 번째니까 1, 숫자 1이랑 또 그 한자로 1, 또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그리고 2번은 주, 월, 여기까지는 쉬운데 연도는 좀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Y, 예, Y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유목화를 해놨어요. 3개로 유목화를 했거든요. 기능 1, 2, 3으로요. 자, 범위 지정 보기인데요. 옆에 보면 이쪽에도 이 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3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만 보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구간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13일까지는 지정이 안 되네요. 6월 2일 둘째 주, 6월 둘째 주, 셋째 주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4개만 보겠다, 한 주만 보겠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오늘로 가려면 여기 위에 있는 거 클릭을 해도 되고요. 네, 위에 있는 거 클릭이 되고 T를 눌러도 갑니다. 그렇죠? T를 눌러도 오늘로 갑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번을 눌러서 1단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월로 한번 해볼게요. 주로 월간 달력을 많이 쓰거든요. 월간 달력 많이 쓰는데요. 3번 눌러서 만약에 8월 6일에다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지금 종일 값이 기본 값이에요. 근데 여기 제일 앞에다가 1000, 10시죠. 한 칸 띄고 뭐 운동 이렇게 하면 10시, 그러니까 오전 10시 운동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참 편합니다. 그래서 들어갔고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면 알람이 10분 전으로 기본 알람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운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시부터 기본값이 1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정말 분 단위로 또는 시간 단위로 좀 정확하게 스케줄을 짜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입력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10시에서 이 물결 표시 있죠. 이걸 입력하면 됩니다. 12시 이렇게 하면 운동 2라고 구분상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임식을 해서 들어가서 보면 10시에서 12시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오전 8시 물결 오전 11시 이렇게 해도 먹힙니다. 3번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들어가면 돼 있죠. 오전 8시 11시 이게 좀 편해요. 이렇게 물결을 활용해서 시간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실제로 방금 전에 보도록 할게요. 지금 8월 6일 기준으로 가봐야겠네요. 8월 6일 8월 6일 올라가니까 방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주 단위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입력을 하는 경우도 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8월 7일 날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아침 약속이 있다고 해볼게요. 거의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면 범위가 시간이 들어갔고 아침 약속 친구와 이렇게 저장을 하면 들어가십니다. 일정 변경을 만약에 시간이 친구야 나 이날 못 만나 해가지고 우리 8월 8일 날 같은 시각에 보자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월 단위가 3번이었죠. 월 단위로 갔을 때 만약에 8월 12, 13, 14가 이제 휴가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입력해도 편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일정이 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추가를 해도 되지만 거의 이럴 경우에는 그냥 종일로 입력을 해요. 종일로 입력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가시성도 좋고 최상단에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가 저장 이렇게 하면 편하게 월간 단위에서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교 선생님이니까 학생들 출결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좀 길게 결석을 한 거예요.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해서 김이박 교회 체험 학습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범주를 여기서 수정을 합니다. 학교가 아니라 학생 출결 이렇게 해서 저장 하면 김이박 교회 체험학습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면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팁인데 저희 선생님들 교회 체험학습을 나이스에 원래 다 기록하는 게 원칙이나 하루 이틀 결석 같은 경우에나 조퇴 같은 경우에 안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스에 입력 안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X로 이렇게 해 놓습니다. 좀 표현상은 좀 그래도 이중장구죠. 저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 놓습니다. 대부분 등록해야죠. 나이스에는요.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면 범주라고 해야 됩니까? 캘린더가 저는 학교, 개인 일정, 운도동은 제 가족이고요. 강의, 이제 지식센터나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을 하는데요. 강의, 왜냐면 이제 학교 일정이랑 겹치면 안 되잖아요. 집안 일정이랑요. 그 다음에 제 복무, 조퇴나 육아 시간 쓴 것도 여기다 기록하고 있고요. 학생 출결, 저는 6개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캘린더에서는 이 정렬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네이버 블로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순서 조정이 설정 메뉴에서 되잖아요. 근데 안 돼서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01, 뭐 학교, 네, 02, 뭐 개인 일정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뭐 잘 정리됩니다. 오름차순으로. 근데 숫자 원문자를 저렇게 넣으면 좋은데요. 숫자 원문자 넣는 방법은 한글로 0을 한글로 이응을 입력을 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네,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면 네, 숫자 1, 2 네, 보이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펼치면 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게 귀찮으면 그냥 귀찮으면 숫자 원문자 복붙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누가 편하게 쓰시라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한글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요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로 이제 만드는데요.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내 캘린더에서 구성을 하면 내 캘린더에 더하기가 있으면 참 직관적일 텐데, 아래쪽에 보면 다른 캘린더 여기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7번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서 새 캘린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새 캘린더 만들기를 하고 7번을 입력해야 되죠. 저는 그냥 여기서 입력할게요. 이응을 넣고 한자를 한 다음에 펼쳐서 7번 다음에 학사 일정. 네. 학사 일정도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이랑 공유하면 참 편리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IM 스쿨이나 또 하이클래스에서도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데, 제가 입력하면서 바로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저한테 안 물어보고, 또 이것도 자로 범주화 해가지고 출력도 되고, 또 심지어 초대해서 공유도 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요. 만들기를 하면요 약간 시간이 걸리고요. 네.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못 참겠어요.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안 생겼네 아직도요. 그래서 숫자로 저렇게 원문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계속 설명드리면요, 너무 많은 범주는 이제 사용하기 힘드니까 사용하면서 불편하면 하나씩 추가하시고요. 그 각 캘린더를 생성을 하면 기본 알람 설정 값은 10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설정 및 공유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내리면 일정 알림 있죠? 네, 여기 알림 추가를 들어가 보면 여기 10분으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회의 시간 10분 전에 어차피 제가 뭐 캘린더를 의지를 하지만 그래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분이면 충분하고, 나는 그래도 불안하다 하면 한 30분 정도 더 걸어 놓아도 되고요. 2번 알람 울리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 알람 여기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할 일에 만약에 10시에서 입력하면 10분, 30분이 기본으로 알람이 들어가집니다.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 보면 네, 7번 학사 일정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제 기본 캘린더에 보면 이 태스크라고 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할 일이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8월 19일 날 할 일로 제가 뭐 이렇게 해볼게요. 공부시 장난감 빌려오기 이렇게 하면 공부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할 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할 일로 이렇게 넣으면 이게 시간이 안 먹힙니다. 공부시가요. 근데 다 이유가 있겠죠. 구글 캘린더에서 만든 개발자가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물론 수정을 종이를 해제하고 여기서 공구시로 이렇게 입력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성비라에서 초단위, 분단위로 이제 점점 이 클릭 횟수를 워낙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클릭 횟수가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게 좋은 점이
클릭을 해서 완료로 표시하면 여기서 삭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줄이라고 합니까? 실행 취소처럼 남아 있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가 확인하는데 편리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런 개념이 아니라 삭제로 해서 지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삭제로보다도 저는 할 일은 이런 기능이 좋고, 또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이 할 일 목록을 클릭을 하면 이 할 일 목록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시간 입력이 좀 나는 그렇게 차분히 넣는 게 좀 힘들지 않다. 그럼 이렇게 하시고, 저처럼 난 시간 입력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저기 뭐죠? 어디죠? 기본 있죠? 기본이 뭐지? 이벤트. 이벤트에다 아까처럼 물결이나 드래그로 긁어가지고 일정 입력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기능 3인데, 이거는 전에 제가 제 유튜브에도 했던 내용인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인쇄도 됩니다. 탁상 달력처럼 뽑아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 들어가서 인쇄를 누르고요. 여기서 들어갈 때 여기 보면 색상에서 기본이 원래 윤곽선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선이 잘 안 보여 얘가요. 그래서 흑백으로 하고, 전체 색상도 될까요? 전체 색상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글꼴 크기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네요. 보통 하고 인쇄 해서 직접 출력해도 되고, PDF로 해도 되겠죠? PDF로 한번 저장해서 한번 볼게요. 전에는 제가 흑백으로만 봤었거든요. 여기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PDF로 뽑아서 학생들한테 나눠줘도 되고, 그렇죠. 여기 약간 좀 여기 막 잘리네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인쇄도 되고요. 아마 아까 흑백으로 하면 저기 선 물리는 거 없이 잘 뽑힐 거예요. 다음에 검색 기능. 네. 저희가 업무수첩에 보면 선생님들 보면 업무수첩에 다이어리처럼 일정도 많이 기록하시는데, 뭐 했더라 하면 이렇게 넘겨서 보시는 경우 있는데, 넘겨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돋보기 들어가 가지고 운동, 아까 8월 6일 날 입력했었죠. 8월 6일 이렇게 보이죠. 심지어 클릭하면 그 날짜로 이동을 해서 TPO라고 하죠. 일정 입력할 때 여기 입력할 때부터 차라리 그냥 장소를 제목에다 다 적는 거죠. 여기다가 뭐 적는 게 아니라 시간이야 타임이야 여기다 적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 회의, 장소를 이렇게 좀 자신만의 패턴으로 이렇게 하면 그 장소를 입력하면 또 나오기도 하니까 시간과 상황과 장소 TPO를 이렇게 입력하면 나중에 검색할 때 되게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이 조금 이쪽 공간이 보시면 이쪽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좀 작게 나오죠. 그래서 저 목록 버튼을 누르면 조금 시원시원하게 보입니다. 범주를 자주 건드는 상황이 아니면 단축키를 활용해서 그냥 이 화면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동료와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 와이프가 이 구글 캘린더를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깔아줬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구글 캘린더를 깔아주고 와이프 계정을 초대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내리면 그 해당되는 캘린더 범주를 클릭하면 여기 특정 사용자 또는 그룹과 공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그룹 추가를 누르고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제 계정입니다. 제 교육용 계정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제 이제 와이프 계정인데요. 와이프도 구글 캘린더를 실행을 하면
좌측에 은도동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저처럼 입력을 할 때 클릭을 하고 여기다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네, 결혼식, 친구 결혼식. 친구 결혼식 날 가는데 여기다 범주에서 은도동 이렇게 하면 당연히 와이프도 보고 저도 보고 하는 거죠. 그 카카오톡에서도 그 가족 일정 관리 많이 하는데 카카오톡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삼성 캘린더랑 연동이 안 되죠. 기왕 쓰시는 거 구글 캘린더에서 다 하는 게 모든 게 좋습니다.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면 오히려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들일 때 하나로 다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동료와 일정 공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좀 학사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로 나가도 되는 일정들 같은 경우에는 다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보안성 또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올리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도 또 방법은 사실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에게만 주면 또 되니까 보안도 얼마든지 유지하려면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캘린더를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분 채널에 가면 유튜브에 이 구글 캘린더 그 설명을 올리신 분이 있던데요. 저걸 클릭을 하면 여기로 가는데요. 그 이분이 구글의 음력 그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서 한국의 음력을 직접 본인이 작업을 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쪽 공간에 가서 난 24절기도 가져오고 싶다. 그럼 이걸 클릭해도 되고요. 음력을 클릭을 해서 통상 5일 간격, 10일 간격 안 하죠. 좀 이렇게 널찍하게 하죠. 그래서 달력 주소 보기를 클릭하면 이 주소가 생깁니다.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내 캘린더 와가지고 여기다 하는데요. 여기다가 더하기를 눌러서 제가 이미 불러왔는데 저거 삭제하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삭제했고요. 그러면 다른 캘린더, 내 캘린더 추가하는 원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URL로 추가, 네, URL로 추가를 누르고 Ctrl V, 그래서 캘린더 추가. 네, 이미 목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돼 있죠? 올라와 있죠? 그래서 체크를 하면 네, 이렇게 24절기도 되고 여기 음력 7월 15일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캘린더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도 내려받아서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데요. 거의 뭐 이런 기능은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참고하고 다음에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네,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상 달력은 네, 계속 써야 할까요? 네, 뭐 그거야 개인의 호불호니까. 일본 사람들도 뭐 아직까지도 열쇠나 현금을 선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좀 이제 그쵸? 뭐라고 하죠? 시간의 시성비라고 해야 되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되게 성능에 할 때 그 시간 투입량을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일을 내가 놓쳤을 때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탁상 입력에 입력을 하면 누군가 일정을 잡을 때 잠시만요, 일정 좀 확인하고요 할 때 상대방한테 딜레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본인은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좀 누군가 답답해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편이지만 디지털 도구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구글 캘린더를 안 쓰시겠습니까? 네, 구글 캘린더를 좀 많은 분들이 써서 서로 간에 빠르게 일정 공유를 하고 실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다음 차시에는요, 제가 지금 IT 50개 해가지고 제 순서가 있어요. 그거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일주일에 하나씩 컨텐츠를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려운데 제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제가 구글 캘린더가 저기 삼성 캘린더에 연동이 되고 또 삼성 캘린더가 삼성 워치에 알람이 울리는 걸 제가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한 번만 배워 놓으시면 한 번만 해보시면 평생 루틴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구글 캘린더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아주 진짜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시거나 잘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그 댓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 현재 오후 11시 20분이네요. 네,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